정성윤 후보를 지지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전한길 강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어제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윤 대통령 측근 정승윤 후보가 전한길 강사와 함께 유세를 펼쳤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선거 5곳에서 보수 텃밭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패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제, 구로, 아산에서 승리를 했고 조국혁신당이 담양에서 승리하며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습니다. 4.2 재보궐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남 아산 그리고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모두 내줬어요. 어떻게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중도층이 갖고 있는 여론, 중도층이 지금 갖고 있는 여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론이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재보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뭐 이제 여론에서 특히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참패했다, 패배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제시나 부산시 교육감, 충남 아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엔 사실 지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비슷한 지역, 부산 금정과 강화에서 선거가 있었을 때 저희가 압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큰 격차로 이렇게 패배한 것을 보면 지난 6개월 사이에 있었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정당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통 지지층에만 기대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공식이 정말로 TK뿐만 아니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결과가 미리 보는 대선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고요. 지금 표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내석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 다 보유했던 국민의힘의 지역이었는데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세 곳이 바뀌었고요. 또 민주당이 지자체장이었던 전남 담양 군수는 조국혁신당에서 당선자를 낸 상황이죠. 부산교육감 앞서 보셨듯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전한길 씨의 지원 유세까지 있었지만 적지 않은 표차로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의 민심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김용남 의원 듣고요. 윤재관, 김희정 의원께서도 짚어주시죠. 역대 총선 결과로는 국민의힘이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작년 4월 총선이었습니다만 동시선거 기준으로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건 2018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탄핵 이후에 치루어진 지방선거에서는 PK 지역, 그러니까 경남, 부산 지역, 울산까지 뭐 많이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는데요. 어제 치러진 선거의 득표율을 보면 지금 상황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나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확실하게 그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이뤄내지 못하고 동조하면서 그거에 대한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가 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2017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참패를 계속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참패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이 이번에 4.2 보궐선거에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당연히 무엇이냐면 이념 대결을 부추기고 완전히 사상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의 중심에 들어와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모습. 그 이전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전환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구구정당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선택할 때 저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판명되게 만들어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산의 선거는 교육감 선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거인데 저렇게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분의 얘기가 사실 역사를 가리킬 만한 그 자질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만큼의 경도된 사람을 선거판에 끼어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선거는 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상식이 승리한 선거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김민정 의원은 어느 지역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일단 거제시장하고 부산시 교육감이 이제 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승리한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이 두 지역이 특히 뼈아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 선거는 뭐 당색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심이 참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척도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재보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특히 뭐 그 일타 강사였다는 이유만으로 3.1절 집회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침내 선거 지원까지 나갔던 전환길 씨의 어떤 모습이 참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동시에 담양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참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또 승리하는데 발판을 삼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라는 예. 그런 민심의 반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로구청장 민주당, 아산시장 민주당, 담양군수 조국혁신당, 경북 김천시장 국민의힘, 거제시장 민주당 이렇게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1이다. 조국혁신당과 야권을 사로 본다면요. 4대 1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기존의 구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졌다라는 건데 김민정 의원께 이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선 텃밭을 내줬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담양 군수 때문에요. 그래서 참 뼈아프죠. 뼈아프고 그런데 이제 후보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정철용 후보가 저희하고 이제 한 민주당 후보하고 한 900여 표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원도 3선이나 했고 예. 지금 또 군의회 의장이기도 했고 조직 기반이 좀 많이 탄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후보도 뭐 최선을 다했고 당에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좀 석패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 무겁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마음 놓지 말아라라는 민심의 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남 민심이 항상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또 때로는 매서운 채찍질도 보내주셨고 또 정말 전폭적인 지지도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 숙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킨 조국혁신당은 분위기가 상당히 오늘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담양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죠. 첫 그 단체장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 크게 과대 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더 잘하라는 그 격려의 의미, 특히나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웠던 조국혁신당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정치 좀 바꿔라, 정치 혁신을 좀 해라.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정치혁신의 조국혁신당이 신생 정당답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미리 보는 대선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오늘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다만 뭐 지역 일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뭐 그 민심의 어떤 뭐 바로미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좀 원인으로 하나로 뭐 당의 극우적 행보나 이런 것도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의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네요. 당의 극우적 행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라고까지 분석하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뭐 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또 아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측 당선자가 나오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이 세를 넓혀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각각의 특수한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데는 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을 지지해왔던 전통 지지층, 이 전통 지지층의 많은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만 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당이 이제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기 대선으로 이뤄지는 시나리오라면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지 정말로 과거처럼 우리 지지자들만 꽁꽁 묶어두면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뭐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민심의 바로미터도 아니다. 아니,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큰일 났네요. 이게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잖아요. 예. 여론조사 같으면 어느 한쪽이 과표집됐다 아니면 질문 내용이 약간 왜곡됐다 뭐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유권자 개개인이 다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한 선거 결과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민심의 바로미터를 뭘 잡겠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민심은 이런 거다 이렇게 단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발언은 처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상 내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른바 영남 강남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표현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남에서도 PK에서는 어렵다. PK에서 어렵다. PK를 제외한 TK당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남당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영남 자민련이 돼버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TK 자민련쯤으로 본인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뭐 지역 일꾼 정도 뽑는 거니까 이게 뭐 민심의 바로미터는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이죠. 그리고 그럼 그 얘기는 지금 23군데 정도에서 뭐 기초의원, 뭐 시장 군수도 있고요, 교육감도 있고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뭐 국회의원 선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민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대변인 얘기가 도대체 국민의힘의 그냥 이 우왕좌왕하는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극우적 행보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냐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가 있었고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온갖 발언들을 다 했잖아요. 그 극우적 행보는 의원 개인의 행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과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굳이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그거를 정말 깨알같이 낱낱이 다 읽고 이런 선거 결과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도 저 정도 얘기하면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예. 내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아울러 하게 됩니다.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 민심 쭉 이어질까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생각이 들고 어떠한 권력도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국민들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콩가루 지방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당대표격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대변인이 나와서 그와 정반대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니 보수의 괴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괴멸이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호남에서 정치가 경쟁이 필요하듯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정치가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힘은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정당이 돼버려 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 드렸던 개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헌법이라고 생각 드는 사람들이 왜 그게 개헌하자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헌법을 지키지 않고 마흔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러한 위헌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개헌을 정말 얘기하려면 본인이 그거에 합당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결과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한 것처럼 극우적 행보, 이 극우적 행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동욱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극우적 표현이라는 것이 사실 어쩌면 야5당이나 이 우리 당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 정치 공세를 쓰기 위한 용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에 대한 반감을 좀 신동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저는 선거 결과 보면서 민심 정말 냉정하고 매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요.